제임스 하울렛, 로건이 어떻게 엑스맨 시리즈 속 울버린이 되었는지를 그려가는 이야기, 엑스맨 탄생 울버린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영화의 오프닝, 어린 시절의 제임스와 빅터의 모습을 비춥니다. 제임스 하울렛, 추후 울버린이 되는 이 아이는 아픈 상태인데요. 선천적인 돌연변이, 뮤턴트의 능력 발현이 주로 사춘기에 이루어진다는 설정을 반영해 어느 정도 성장한 제임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순간 벽에는 동물 울버린이 놓여있다는 디테일을 찾을 수 있고요. 오프닝 시퀀스, 다양한 전쟁에 투입된 두 형제의 모습을 비춥니다. 미국 남북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까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 긴 역사에 걸쳐 전쟁과 함께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점점 탐탁치 않는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으니 냉소적인 태도의 빅터는 사랑을 받고 자란 제임스와는 다른 성장 과정을 보냈기에 야생적이고 동물적인 태도로 점차 갈등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이에 빅터에게만 동물인 쥐가 꼬이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형제를 찾아온 군인 My name is Major William Stryker. 윌리엄 스트라이커는 뮤턴트를 전부 없애려고 하는 인물로 앞서 엑스맨 2편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뮤턴트인 아들에 의해 아내가 죽어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이는 이 인물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인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스트라이커 팀에 합류한 형제, 비행기에는 팀원들이 탑승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 인물, 우리의 웨이드 윌슨, 데드풀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룬 그의 입담을 생각해본다면 말빨 하나는 역시 어디 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Great. Stuck in an elevator with 5 guys on a high-protein diet. 라이언 레이놀즈는 예전부터 데드풀 실사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편에서 해당 배역에 대한 제의가 오면서 이를 승낙한 것입니다. Cross between a Sharpay and Ryan Reynolds. I just thought I'd like to play that guy someday. 다만 그가 생각한 분량은 실사 영화를 위한 캐릭터 소개 정도였지만 상대역으로 비중이 높아짐과 동시에 데드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캐릭터로 대본이 변경되면서 Mutant Killer. Deadpool. 결국 후반부는 라이언의 스턴트 담당이었던 스콧 애킨스가 대부분을 연기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였는데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다니엘 헤니가 에이전트 제로를 연기합니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총기류를 능숙하게 사용하나 본래 코믹스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공격하고 장내가 혼란스러워지자 로건은 빅터를 말리다 참지 못하고 팀을 떠나버립니다. 이때 번개가 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어린 스톰이 현장에 있었다는 설정이었지만 1편에서 둘이 처음 만나는 사이로 나오기에 삭제하면서 그 흔적만 남은 것입니다. 6년 후 로건이 거주하는 곳은 캐나다입니다. 이는 데드풀의 웨이드 윌슨과 마찬가지로 울버린이 코믹스에서 캐나다 출신이라는 걸 반영한 모습입니다. I'm Canadian. 케일라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인 로건. Because I'm the best there is at what I do. 이 대사는 코믹스 속 울버린의 유명한 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케일라는 로건에게 쿠에쿠아추와 관련된 전설을 말합니다. His name was Kwekuatsu and they lived in the spirit world together.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은연중에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은 다름 아닌 울버린이고요. Means the Wolverine. 이 전설을 전달해주는 케일라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라 더욱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평화로운 일상인가 싶었는데 뭔가 구린 냄새를 맡는 로건. 앞선 영화에서 후각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케일라의 죽음으로 분노한 로건은 빅터를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 스트라이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웨폰엑스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이 실험은 아담한티움을 신체에 주입하는 것이었죠. Today we're going to create Weapon X. 여기서 X는 로마자로 10을 말하며 그중 첫 번째 실험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슈퍼솔저 프로젝트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었던 실험입니다. 인식표에 새로운 이름을 새기는 울버린. 앞서 언급한 실제 동물 울버린에게서 모티브를 받았는데 작지만 흉포에서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물과도 맞붙는다고 합니다. 이에 코믹스에서 울버린은 작은 키를 가지고 있죠. 또한 서식지가 캐나다 북부를 포함 유라시아 북부이기에 캐나다 출신인 설정과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적힌 인식표는 엑스맨 1편에서 기억을 잃은 울버린에게 남은 유산이 됩니다. 마침내 아담한티움을 주입받는 로건, 골격이 전부 금속으로 뒤덮입니다. 해당 실험은 앞서 엑스맨 2편에서 과거 회상으로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주변 환경에 대한 묘사를 달리함으로써 실험의 규모가 크게 느껴지도록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결국 실험에 성공하고 로건은 아담한티움 뼈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가 이전 시리즈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클로의 이유가 만들어지죠. The metal is an alloy called adamantium. It's been surgically grafted to his entire skeleton. 그러나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그 무겁다는 아다만티움을 이식받았음에도 평범하게 움직이는 모습일 텐데요. 이는 그의 힐링 팩터가 근육에도 작용하면서 과도하게 사용될 때의 피로까지 회복해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탈출한 로건은 근처 헛간으로 몸을 숨기고 이를 목격한 노부부, 그들의 차에 써있는 문구는 소설 반지의 제왕 속 간달프의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 방황 중인 로건의 모습과도 연결되며 촬영지가 주로 뉴질랜드였던 본편과 마찬가지로 반지의 제왕 역시 뉴질랜드에서 촬영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걷어진 로건. This was my son's jacket. 그가 입게 되는 이 자켓은 엑스맨 1편 첫 장면에서 로건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로건의 위치가 특정돼 에이전트 제로에게 공격을 당할 때 헛간이 부서지고 마는데 해당 장면을 위해 실제로 건물을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폭발만 가능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후 배우와 합성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장소가 바뀌고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 Summers, sit up and take off those glasses. 사이클롭스, 스콧 서머스의 등장입니다. 앞서 사춘기 무렵부터 능력이 발현된다는 설정을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현재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스트라이커의 본거지를 알아내고자 예전 동료였던 레이스를 찾아간 로건. 이때 벽에 걸린 인물들은 실제 권투 선수가 아닌 미술부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All these large photographs are actually members of the art department. 몹시 뚱뚱해진 프레드에게 정보를 얻으려는 로건. You tell me where Victor is. Come on, Bob. 여기서 법은 예전 캐나다 사람들이 사용했던 줄임말로 울버린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The X-Men do, Bub. Whose skin you're wearing, Bub? Scary enough for you, Bub? 그의 나이를 짐작해볼 수 있음과 동시에 실사영화 시리즈에서도 이 모습을 여럿 찾을 수 있습니다. Hey, Bub. Bob. Here's trying to bring you down, Bub. 스트라이커의 거점을 알아내기 위해 그곳을 탈출했다는 뮤턴트를 찾아 이동한 로건 일행. 어느 게임장에 도착하는데 이때 이 인물은 유명한 포커 플레이어 다니엘 네그리노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그곳에서 레미 르보, 갬빗을 만나는데 Are you Remy LeBeau? 에너지를 담아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뮤턴트로 주로 트럼프 카드를 사용합니다. 솔로 영화를 위해 많은 논의가 오갔으나 제작사의 여러 이슈 끝에 끝내 무산되었던, 그리고 마침내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모습을 비춘 비운의 캐릭터죠. 이들을 따라온 빅터, 그리고 그를 처리하려고 따로 움직인 레이스. And your creepy black coat don't scare me. Work them dukes. 삭제 장면에서는 로건에게 정보를 줬던 프레드를 만난 빅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편 스트라이커는 모정의 공간에서 실험을 이어가고 있었으니 그중 얼음에 뒤덮인 한 아이를 볼 수 있는데요. 눈동자의 색깔로 알 수 있듯 그의 아들 제이슨을 냉동시켜 놓은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뮤턴트인 아들 때문에 아내가 죽었으니 아들 역시 실험체로 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스트라이커가 자리를 잡은 곳은 3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곳은 1979년 멜트다운으로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완전히 격리된 장소였기에 불법적인 실험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선택된 곳입니다. 케일라가 죽지 않았다는 진실을 알게 된 로건. 그녀의 복수, 그 분노가 자신을 지탱해온 힘이었기에 목표를 잃자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러다 케일라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시 나타나는데 자세히 보면 두 장면 사이에 입고 있던 셔츠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는 삭제 장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혼란스러운 로건이 기억을 지워버리는 선택을 해 케일라에 대한 감정을 전부 없애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야기를 끌어온 동기와 스트라이커에 의한 반복적인 실험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해 최종 단계에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하고 있었다는 케일라의 마음을 받아들인 로건. 이내 다른 뮤턴트들을 전부 데리고 시설을 탈출하려고 할 때 Wait, is that you? 비운의 데드풀이 모습을 보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기에 그 흔적을 남기고자 눈 주변을 검게 물들임으로써 데드풀의 외형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데드풀에 맞서 등을 맞대는 뜨거운 형제들. 두 사람의 협공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윽고 화해를 냈다 생각하는 빅터. We're done. We can never be done, Jimmy. 이렇게 헤어진 형제는 추후 엑스맨 1편에서 서로의 존재를 잊은 상태로 조우합니다. 배우도 다르고 개봉 연도도 달라 사전 정보가 없다면 연관 짓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뮤턴트들은 목소리에 이끌려 안전히 탈출합니다.
이때 걸어다니며 초능력을 쓰는 자비의 교수를 볼 수 있는데요. My name is Charles Xavier. I'm a mutant like you. 이후 개봉한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젊은 시절 부상을 입어 걷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그 다음 편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선 약물을 사용하면 걸을 수 있지만 능력은 사용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설정 오류가 된 장면입니다. 아담한티움 총알을 사용해 금속 골격을 뚫어버리는데 물론 이 총상도 힐링 팩터로 회복하지만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세포 회복으로 저장되어 있던 기억이 손상된 것은 엑스맨 1편을 위한 결말이었습니다. 1편에서 기억을 잃은 채 자비의 교수와 조우하거든요. It's been almost 15 years, hasn't it? With no memory of who or what you are. 엔딩 크레딧이 오르고 쿠키 영상, 케일라의 암시로 계속해서 걷고 있는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비춥니다. Walk until your feet bleed. And then keep walking. 그녀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추후 엑스맨 2편에서 다시 등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Who are you? Don't you remember? 그 다음으로 일본 어느 술집에서 모습을 보인 로건, 다음 편인 더 울버린의 배경을 떠올릴 수 있지만 해당 영화에선 다른 방식으로 일본을 오가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으며 맥락과도 맞지 않아 삭제되면서 DVD판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드풀의 머리가 나오며 죽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이미 늦어버린 수습이었지만요. 철학적인 기존 시리즈에서 오락적인 내용으로 진행돼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지만 울버린의 서사와 휴잭맨의 파워풀한 힘이 화면 밖으로도 묵직하게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Man, you're heavy.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더 울버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